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 미래엔 2단원, 독서의 계획과 태도 단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총 두 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독서의 계획과 실천, 그리고 독서 문화에 참여하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단원 열기를 통해서요,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꾸준히 책을 읽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서 왼쪽에 학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도달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도달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시험, 평가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장기적인 이제 독서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목이 잠기네요. 건전한 독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계획이네. 독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는 거를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하여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일단 독서 활동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활동이니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다양한 삶의 방식 세계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도 꾸준히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을 읽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나서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스스로 나에게 필요한 책, 이거를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아가 그 책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도 자기 생각을 넓고 깊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읽은 책, 그 책의 이제 어떤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독서 활동 요거와 관련되죠. 독서 활동. 그래서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그러면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왜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쟤는 저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올바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이제 다양한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그리고 글 속에 이 삶의 방식, 그다음에 세계관들이 나오겠죠. 이걸 폭넓게 이해하고 간접 경험의 폭을 넓히고요. 글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기 성찰, 개발 역량, 문화 향유 역량, 공동체 및 대인관계 역량 이런 것들을 기를 수가 있다. 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니까 공동체 대인관계 넓어지겠죠. 책을 읽으니까 문화 당연히 향유하겠죠. 그다음에 책을 통해서 지식 이런 거 알게 되니까 자기 개발을 하겠죠. 그다음에 책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나타나게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원 한눈에 보기라는 거 한번 봅시다. 독서의 계획과 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요.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정보 찾기. 시험 문제 물어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 물어봐요? 어떤 경로로 그렇죠?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독서 목적이 무엇이냐. 그다음 세 번째 그 정보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신의 독서 이력 성찰하기, 자발적 독서 계획 세우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단원 독서 문화에 참여하기. 그래서 사회 공동체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다른 사람과 교감하며 글을 읽고 삶을 성찰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겠어요? 독서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고 독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략. 그죠? 그다음 거기 들어있는 친구들의 어떤 세계관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친구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이 인제 첫 번째 소단원 독서의 계획과 실천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하고 건전한 독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참고 한번 보니까 평생 독자. 우리는 이제 평생 독자예요. 죽을 때까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 왔고 지금도 빠르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정보, 그죠? 엄청난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음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책 읽기 습관이 필요하다. 아,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제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서도 그죠? 대학에 가서도 당연히 어 전공 서적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더라도 그 취업에서 승진을 하려면 또 시험을 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또 공부를 해서 또 시험을 쳐야 되고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평생 독자예요. 평생 학습이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생 독자의 특징은 보니까 독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책을 많이 읽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그 버스 뭐 이런 거에 보면은 버스에서는 많이 못 봤지만은 지하철에서는 꽤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제 움직임이 덜하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인제 자신의 삶의 일부로 독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신의 읽기 목적에 따라서요. 주체적으로 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관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관심 분야를 통해서 인제 읽기 목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취미로 하겠다.'라고 읽는 목적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거는 학습 공부를 해야 된다.' 또는 '시험' 그렇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 책이 책을 선택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의 읽기 이력을 꾸준히 기록해라. 이게 이제 독서 포트폴리오 그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되게 중요하죠.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 놔야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책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포트폴리오의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 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럼 "선생님 여태까지 읽은 것도 해야 되나요?" 어 지금부터 그냥 읽는 것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인제 그전까지도 하면 좋지만 지금 당장 right now 바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인제 "독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 필요하냐? 그래야 인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쏟아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죠? 그래서 "잠시도 독서를 게을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학생 시절에만 수동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왜 그럴까? 독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아닐 것이다. 아마도 자발적 그리고 지속해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지. 그죠? 이를 해결하려면 독서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평생 독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책을 읽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네. 근데 책을 읽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인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보통 음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TV에서 보면은 여러 인제 그 강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김상옥 교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인제 봤을 때 '와 저거 되게 좋은 얘기네.' 근데 그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도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자기 삶을 기반으로 자기 배경 지식 기반으로 소화를 해서 쉽게 전달을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뭐 도올 선생님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철학을 자기가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죠? 그러려면 다 독서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죠? 선생님 저는 강연 같은 거 안 할 건데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취업하고 그쵸?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독서 이력을 점검하고 성찰하기. 그래서 인제 독서 이력이라는 것은 인제 내가 독서를 어떻게 지금 해 갖고 왔느냐라는 거죠. 그걸 인제 점검하고 성찰을 해 봐라라는 거. 그래서 나의 독서 습관에 대한 이 반성은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성은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일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충 '에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잘못을 했는가.' 그리고 주관적으로 '아 이거는 괜찮기도 하고.'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제3 자 그러니까 내가 제3 자 입장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동생을 평가를 하고 다른 친구를 평가를 하는 건 되게 쉽지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똑같이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동생이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서 본다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아 나의 문제점이 뭐냐?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발음이 꼬입니다. 네. 자 먼저 나의 인제 독서 이력을 작성해 보자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인제 여태까지 독서를 해 갖고 왔느냐.'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자신이 읽은 책의 목록을 한번 써 봐라. 이게 독서 이력 점검 및 성찰 과정 첫 번째 단계 목록을 쭉 써 봐라. 그리고 어떤 분야의 책이냐라는 거.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읽었느냐라는 거를 점검 한번 해 보세요라는 것이 바로 독서 이력 점검 및 성찰 과정의 두 번째 과정.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의 인제 독서 태도는 적절했느냐, 편중된 분야 또는 편협한 시각이 담긴 책 이런 것을 읽은 건 아니냐라는 걸 점검해 보라. 그러니까 이건 비판적 태도죠. 그래서 독서 이력 점검 및 성찰 과정 세 번째 자기 자신의 비판적인 태도로 평가를 한번 해 봐라. 자 그래서 이러한 점검과 성찰이 바로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는 데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실제로 학생인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죠. 그죠? 어 여러분 취미 활동으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그러니까 취미 활동으로 인제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만 보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요.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학도 풀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그쵸? 탐구 영역도 해야 되고 굉장히 빠듯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듯한데 그래도 하루에 30 분? 음 이라도 그죠? 책을 딱 펼쳐 놓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이렇게 읽어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전공을 하고자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그 과와 관련된 전공 서적을 읽는다든지 이러면서 교양을 좀 쌓아 둔다면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할 때 그것들이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30 분이라도 투자를 좀 해라. 그리고 그 30분 투자를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해라? 기록을 해라.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밑바탕 걸음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일단은 독서 이력 점검을 해 보고 책의 목록, 읽은 책의 목록을 정리를 해 봐라. 그리고 읽을 인제 책 읽을 책의 목록을 작성해 봐라. 그리고 읽기 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그 독서 계획을 실천해 봐라.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해라라는 것이 바로 과정으로 제시를 해 줬네요. 자 세 번째 장기적인 독서 계획 세우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장기적인 거야, 독서 계획을. 아주 긴 게.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당장 오늘, 이번 주 이게 아니라 한 달, 그다음에 길게는 1 년, 많게는 10년 뭐 이렇게 갈 텐데 제가 봤을 땐 장기적인 건 보통 한 1년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한 달? 아니면 분기별? 분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3 개월마다죠. 1 년을 이제 네 등분하니까. 자 그래서 평생 독자가 되려면요.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그죠? 이 계획이 쭉 길어야 계속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생 독자가 되겠네. 그죠? 자 이를 통해 독서를 하려는 마음을 만들고요. 가다듬고 독서 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장기적 독서 계획 수립의 이유가 됩니다. 그죠? 독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먼저 자신의 흥미, 관심사
적성, 진로, 학업, 직무 등을 고려해서요.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만들어 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교보문고라든지 뭐 영풍문고 뭐 아니면은 인제 대형 서점들 있잖아요. 대형 서점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카테고리가 쫙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음 그런 분야를 찾아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최근에 체계가 되게 잘 잡혀 있어서 근데 인제 이렇게 되는데 인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흥미가 없는데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적성이 어떤 건지 몰라요, 제 적성이. 저는 진로 아직 선택 못 했는데요. 학업이요? 교과서 보고 있는데요. 직무 저 아직 회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어떤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삶은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대신 살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거는 자아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지?'라는 걸 찾아본다면 그게 바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적성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그건 너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 하루 정도는 연습장 펼쳐 놓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지? 그러면 나는 어떤 직업군을 선택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한 번쯤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참 '미래가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 전쟁터에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그 전쟁과 같습니다. 네. 내 능력이 뛰어나야 인정받 받을 수 있는 거고 내 능력이 뛰어나야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나는 능력도 되지 않는데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거는 욕심일 뿐이고 실제로 사회는 굉장히 비정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도태가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한번 살펴봐라. 누구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기 싫어서 안 할 뿐이지. 그죠? 그 노력이 그 고통이 싫어서 피할 뿐이지 사실은 한번 마음만 바꿔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쉽지도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네. 자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는 그 책들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책을 읽기에 적합한 시간과 공간 이런 거를 생각해 봐. 이게 바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독서 계획 수립 과정 첫 번째 내 흥미. 그쵸? 목록 만들어라. 두 번째 그걸 어떻게 내가 읽을 것인가. 그 책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서 인제 실천으로 가는 거죠. 자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할 점. 자 여기 정리했죠. 흥미, 관심사. 그쵸? 그다음에 적성, 진로, 그다음에 학업, 그다음에 직무 이런 것들. 그래서 흥미와 관심사가 인제 제일 어 지속력이 높죠. 그래서 독자 자신이 관심과 흥미가 있는 주제 도서를 선정했을 때 지속적으로 독서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적성과 진로를 고려했을 때 독서 때 생애 주기별로 스스로 역량을 성장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교육 심리학을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리를 읽어내야 되는 거고 교육 심리학이 여러분들의 어떤 인지 활동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뇌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면 흥미를 여러분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을 하고 그럼 어떻게 뇌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어떻게 하면 기억을 더 효과적으로 시키지라는 것들을 이런 정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다음 그 지식을 기반으로 방법을 계속 창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제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이때쯤 타이밍에 되게 웃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끔 딴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뇌를 좀 쉬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게 지속 시간이 집중력의 지속 시간이 몇 분밖에 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학업과 직무, 독자 자신에게
현재 필요한 것이죠. 학업하고 직무는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뭐예요? 저는 학습 계획을 세울 줄 몰라요. 그러면은 학습 계획을 세우는 법을 설명한 책들이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을 읽어 본다든지 하는 건데 요즘에 인제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이 발달을 했는데 '굳이 책을 읽어야 됩니까?'라는데 그쵸. 꼭 책만 읽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유튜브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 유튜브에 계획 세우는 방법 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공부법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다만 그것을 비판적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쵸. 그리고 실천을 해 보고 여러분 걸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그 사람들이 했던 그 계획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장점들 나한테 맞는 부분들이나 그게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과감하게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발전을 시키고 더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독서 결과를 기록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록을 해 놓는다라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지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정보를 계속 기록을 해 놔야지 내가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 내가 맞아. 이랬었지. 그럼 맞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해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지. 그럼 이게 성공을 했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으면 다음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획은 실천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획만 세워 놔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못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계획이 너무 방대하고요. 계획이 너무 커요. 자기 자신에서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 버리니까 실제로 실천을 해 봤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 계획대로 가야 돼. 자꾸 고집을 피워요. 그럼 100% 실패합니다. 해 봤는데 내가 세웠던 계획보다 내 능력이 떨어져. 그러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죠, 내 능력에 맞게끔. 그러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요, 계속. 그래서 계획은요.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평생 독자는요. 자신이 세운 독서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바로 결과를 항상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죠. 결과가 있어야 기록이 되어 있어야 그게 '내가 제대로 실천했나 아니면 효과적인가.'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서 활동을 기록하는 방식, 독서 활동을 기록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크게. 첫 번째 독서 활동지라는 것이 있다. 자 책을 읽고 나서 소감, 그다음 정보를 바로 기록을 해 두면 효과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내가 잊어버려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 글쓴이 등등등등 그죠? 그래서 줄거리, 흥미로운 부분, 나에게 주는 의미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잘 이해해서 사용한 독서 방법 이걸 썼더니 좀 더 이해가 되더라. 아 사전을 펼치면서 사전을 찾아보면서 했더니 좀 더 이해가 잘 됐어. 사투리가 어려웠는데 뭐 소설 어떤 건데 사투리가 어려웠는데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쉬웠어.'라는 것들을 적어 놓는다면 다음번에 이게 사투리가 좀 많이 어렵네.' 그러면 '아 맞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해결책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참고 독서 활동지 쓰기를 지도할 때 이제 유의할 점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깊이 있는 감상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분량 이상을 써야 됩니다. 뭐 한 줄 쓰기, 두 줄 쓰기 이런 것들에서는 뭔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길게 써야 좀 생각도 하게 되고 깊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찰을 하게 되고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독서 동기가 저하될 수 있죠. 많이 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그죠? 쓸 내용들을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은 거 그래서 읽은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뭐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를 해 보는 것도 괜찮고 그죠? 아니면 중요 문장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 본다든지. 자 밑줄을 긋기 그쵸? 아니면 표시 이런 거 그대로 옮겨 적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읽었는지를 그죠? 어떻게 읽었는지를 정리해서 독서 방법,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점검하라. 자, 그다음에 이제 독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서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독후 활동, 그러니까 읽을 독 뒤후죠. 읽기 후 활동들을 모아서 일정한 책에 맞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파일로 화일 있죠, 화일. 그리고 인제 그 화일에다 이렇게 A4 용지 출력해 가지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모하기, 감상문 쓰기, 서평 쓰기 이런 종류와 형식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는 거. 자, 이런 독후 활동은 스스로 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나아가 독서를 즐기는 습관을 지니게 한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트름이 올라오려고 그러네. 배가 네 고기를 많이 먹었나 봅니다. 네. 자, 독서 포트폴리오 유형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읽어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유형.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과학자 최재천에게 독서에 관해 묻다. 그러니까 이거 면담이네요, 면담. 자, 읽으며 자신의 독서 과정, 독서 태도 이런 것을 살펴보고요. 독서 이력과 습관을 점검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워보자라는 거. 그래서 장기적 독서 계획을 세워서요. 자발적으로 독서에 실천하는 자세를 길러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원 열기에 해당했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